네. 사실 지금은 강남 집값이 평당 1억을 넘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풍경을 보면은 그 황토밭이에요. 1970년대 강남 개발 분위기를 보면은 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투기는 흥했어요. 주거는 망했어요. 안녕하세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한국경제사 저자 김정인입니다. 네, 기획과 진행을 맡은 클라라입니다. 네, 드디어 나왔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한국경제사. 이게 라떼는 말이야 뭐 이런 컨셉의 굉장히 쉬운 경제사 책입니다. 이게 제가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되게 인기 시리즈였거든요. 맞죠? 저도 인기 시리즈인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진짜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면은 이 책을 조금 더 잘 소개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 휴머니스트 편집부 쪽에서 기회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영상으로 좀 만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게 라떼는 말이야 컨셉이 경제사에 적용이 어떻게 되냐? 제가 사실은 처음에 이 제목을 지은 게 아니라 제가 어피티 머니레터에 연재를 할 때 2023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 1970년에도 비슷하게 이 일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을 해서 가져가니까 저희 대표님이 라떼 극장이라고 컨셉을 딱 정해주시더라고요. 네이밍 좋네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좀 안 좋은 말이잖아요, 라떼가. 그죠. 들으면 기분이 좋진 않아요. 네, 잔소리하는 말인데 저는 사실 그런 잔소리를 들으면서 크지 않아가지고 재밌게 썼는데 다른 분들 좀 라떼 이 소리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이거를 좀 신선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들어보셨어요, 라떼 잔소리? 저는 어르신이 많은 환경에서 자라서 정말 많이 들었어요. 약간 네. 뭐 가장 흔한 거 이런 거죠. 라떼는 말이야. 너 나이면 벌써 애가 셋이었어. 라떼는 뭘 워라벨이 어딨어. 토요일도 출근해야지. 뭐 이런 거. 근데 이거를 이렇게 경제사로 하신다는 거죠. 그럼요. 이렇게 됩니다. 라떼는 말이야. 강남은 사람 살 데가 아니었어. 원래 서울은 강북이지. 이렇게 되면 경제사예요. 네. 사실 지금은 강남 집값이 평당 1억을 넘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게 뻘밭이었던 곳을 개발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강남이 된 겁니다. 뻘밭을 굳이 개발을 했다. 왜냐? 간첩 때문입니다. 이러면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죠. 네. 그래서 제목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한국 경제사입니다. 네, 그 얘기가 그 첫 번째 챕터에 나오죠. 네네네. 부동산에서 두 번째 강남이 무장공비 덕분에 부자가 된 사연. 네네, 맞아요.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한국 경제사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맛보기로 들려드릴 겁니다.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 히트 쳤잖아요. 작년이죠. 네. 얼마나 재밌었어요. 근데 그 솔직히 경제사 드라마예요. 이게 경제사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얘기니까 재미가 있죠. 언제 회귀하실지 모르시잖아요. 1970년대로 돌아가시면 꼭 강남 땅을 사세요. 제가 사실 70년대에 강남 땅을 살 기회가 있었어요. 70년대에 안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지금은 트렌드가 태아 때부터 부동산을 소유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 아버지는 중동에 가시고 저희 어머니는 송파구 삼전동으로 가셨는데 갔는데 주변이 허벌판인 거예요. 마트도 없고 교통도 너무 안 좋고 그래서 이제 좀 혼자 살기 너무 힘드니까 도로 돌아오셨습니다. 강북으로. 요즘 말로 좀 평가를 하자면 몸테크에 실패를 하셨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희 집이 놓친 이 기회에 강남 개발기부터 저는 좀 들어보고 싶어요. 사실 이제 강남 하면은 저희 집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강남이란 얘기도 잘 안 하세요. 뭐 영동지구 이렇게 부르시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영등포 동쪽이다. 1970년대까지는 강남보다는 영등포가 훨씬 번화한 동네였기 때문에 왜냐하면 영등포는 일제강점기 때 벌써 개발이 됐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강남은 뭐 영등포 동쪽에 있는 그 뻘밭 뭐 이런 식으로 언급되는 존재여서 그쵸.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근데 이제 보통 저희 강남이라고 하면 강남 3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이렇게 3개 구를 얘기를 합니다. 공통점.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부동산이 몰려있는 곳이에요. 맞아요. 강남구는 이렇다 치고 강북이라고 하면 어디 생각나세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청와대 있고 조선 4대 궁궐 있는 종로구 중구 이쪽 생각이 제일 먼저 나요. 사학과를 전공하셔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사실 부동산 투자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강북 3구라고 하면은 이제
노도강 생각을 하시죠? 노도강이요? 네네. 아, 강북 3구라고 부르나요? 네네. 사실 이게 뭐 좋은 의미에서 묶이는 것 같지는 않은데 기사 언론 보도 트렌드를 좀 얘기를 하자면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를 묶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헤드라인이 자주 나와요. 뭐 영끌족 몰린 노도강, 금관구, 뭐 집값 뚝.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데 좋은 얘기는 아니죠. 네. 근데 어쨌든 노도강이 서울 부동산 변화 시장, 그 서울 부동산 시장 변화에 좀 지표가 되는 지역이 된다. 네. 노도강마저도 오르면 진짜 다 오르는 거고 떨어질 때는 노도강부터 떨어지고 특히 이번에 부동산이 큰 이슈가 되면서 좀 많이 기사가 나왔었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좀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네. 회사들은 사실 강남에 대부분 몰려 있고요. 맞아요. 거기 노도강에서 강남으로 출근하려면 교통편도 이렇게 편하진 않아요. 네. 또 아주 유명한 대형 학원들, 네네. 프랜차이즈 학원들도 그렇게 많지 않고. 입시 중요하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를 서울공화국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서울은 강남공화국이라는 말을 또 많이 하거든요. 네. 그 정도로 좀 강남 중심으로 많이 구도가 이렇게 개편이 된 것 같아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시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상 우리는 강북에서 강남으로 거의 수도 이전을 한 거예요. 수도까지. 네네. 수도 이전이라고 불러야 돼요. 이제 거리가 좀 가까우니까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지. 세종시 이전 같은 일을 한번 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 1970년대 강남 개발 한참 할 당시에 생각을 해보면 1960년대. 예. 그때 강남 행정구역이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였거든요. 네. 그래서 서울에서 경기도로 옮긴 거면 수도 이전한 거죠. 그때 경기도 시흥군, 광주군이었습니다. 말이 되네요. 네. 근데 이제 뭐 사실 인구가 가밀했던 거는 좀 알고는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서울이 뭐 확대가 필요하니까 강남을 개발해야 된다. 네. 이거는 좀 이해가 되긴 하거든요, 저도. 네. 이게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960년에 서울 인구가 240만 명이었는데 10년 만인 70년에 550만으로 늘어나거든요. 이게 도시 두 배 이상 이상이네요. 늘어난 거죠. 네. 그러니까 도시가 점점 확대가 되는데 그죠. 근데 이제 좀 세계사적으로 보면 네. 막 도시가 커가는 과정들이 다 비슷해요. 도시가 인구가 늘면 확대가 되는데 네. 그러면 좀 둥글게 퍼지는 게 그쵸, 자연스럽거든요. 방사형으로. 네, 맞아요. 방사형으로. 그래서 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종로나 중구 같은 구도심을 중심으로 뭐 여의도로도 밑으로 내려가고 뭐 노도강으로 위쪽도 커지고 이렇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냥 갑자기 강남이 확 커졌단 말이에요. 맞아요. 사실 이게 책에서도 간첩 얘기를 했지만 강북이 북한이랑 좀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경기도였던 강남을 개발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왜 굳이 강남이었냐면 한강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한강이 자연적인 방어물이 돼주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한국 전쟁 때도 우리 다리를 한번 폭발을 했었잖아요. 그게 좀 뭐 많은 문제가 있는 사건이었지만 어쨌든 결국 폭파는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북한군이 한강 건너오는 걸 막으려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강북, 네. 구도심이 서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네. 뭐 그 얘기가 이해가 되긴 해요. 북한이랑 너무 가깝거든요. 가깝다고요? 네, 정말 가까워요. 한 번에 거의 이어져요. 한 번에 이어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요즘 평택 신도시 분양 활발하잖아요. 네네네. 그 평택보다 서울에서는 개성이 더 가까워요. 아. 같은 경기 문화권으로 엮이거든요. 네. 억양도 비슷하고 뭐 유튜브 보시면은 요즘에 뭐 이렇게 옛날 개성말과 서울말 구분하기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그 정도로 가깝습니다. 아, 열차는 달리고 싶다 이런 거 뭐 옛날에 들었던 생각이 나긴 나요. 아니 어쨌든 이게 그만큼 가깝다 보니까 이제 50년대하고 60년대에는 난파 간첩이 그렇게 많이 넘어와요. 지금은 잘 뭐 그렇게 잘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한 해에 평균 100명씩? 아 진짜? 네, 한 해에 평균 100명씩 내려오고 근데 이 중에서 이제 하나 큰 사건이 터지죠. 1968년에 이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강남 개발 완전히 판 자체가 좀 갈아치워진 간첩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김신조와 30명의 무장 공비들이 1.21 사태라고 1968년 1월 21일에 청와대를 습격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들어보셨죠? 아 알죠. 또 설 연휴 지난 때쯤에 얼마 되지 않아서 아주 크게. 이거는 아마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루트를 들으면 심각성을 좀 인지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관사를 건너잖아요. 그래가지고 세검정으로 오는데 세검정에 상명대학교가 있고 근처에 뭐 서울 예고도 있어요. 네네, 서울 예고. 그리고 요즘에 뭐 카페나 베이커리 핫한 부암동 그쪽으로 내려와서
경복고 후문까지 내려가죠. 네. 와, 진짜 가깝네요. 이게 경복궁 바로 뒤쪽이에요. 요즘은 그 근처에 대사관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아, 맞아요. 그리고 이게 이 사람들이, 이 무장공비들이 청와대 300m 앞에서 결국 잡히는데 진짜 중요한 위치잖아요. 300m면 진짜 얼마 안 되거든요. 다 뚫린 거죠? 이게 그냥 잡힌 것도 아니고 거기서 총을 쏘면서 교전을 하는데 순직하신 분들도 굉장히 네. 여러 계시고요. 그냥 다 뚫렸다고 봐야 돼요. 이 네. 정도면. 그래서 이 김신조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 서울 개발의 판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아, 강남 개발은 그럼 이때부터다? 아, 근데 그때부터는 아니고 아, 그래요? 좀 천천히 말씀을 드리면 이게 강남 개발이 사실 1962년부터 시작을 하기는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경제적 목적이 훨씬 컸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 인구가 10년 만에 뭐 2배 이상 불어나니까 이게 어딘가 개발을 해가지고 뭔가 하기는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거기다가 국토 개발 전체적인 면에서 저희는 또 보는 게 있잖아요. 중앙 정부는. 네. 그러면 물류가 또 중요했던 거예요. 네. 그때 한창 저희가 뭐 공업화 이제 시동을 걸 때라서 부산이나 울산, 일본이랑 무역하기 편한 곳에서 남동임의 공업지구라고 네네. 저희 뭐 배웠죠 옛날에. 교과서에 거기서 나오죠? 네네 생산된 물건을 서울로 올려야 되는데 수도권으로. 그러면 고속도로가 필요한데 고속도로를 그 종로 한복판에 그 건물 이미 다 자리 잡았는데 갑자기 다 밀어버리고 막 뭐 넓힐 수는 없잖아요 도로를. 그러니까 도시 입구에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강남 쪽으로 좀 만들겠다 이렇게 돼가지고 경부고속도로. 네네네 강남 지역 땅을 정비를 좀 하고 있었던 거죠. 이거는 이제 자료를 좀 읽어드릴게요. 네. 네, 당시 경기도 시흥군과 광주군이었던 강남이 1962년 서울로 편입이 되고요. 네. 65년에는 영등포구하고 마포구를 잇는 양화대교가 완공이 되고요. 1969년에는 용산구와 강남구를 잇는 한남대교가 완공이 됩니다. 이때까지는 사실 좀 경제적 목적이 강했고 서울시 차원의 일이기도 했어요. 서울 땅 개발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김신조가 등장을 함으로써 중앙정부의 태도와 동기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 그 김신조 이전에는 사실 뭐 이제 경제적인 목적으로 확장용으로 강남 개발을 하고 있었다. 네네. 그런 얘기고. 근데 저도 하나 기억나는 게 정부종합청사 건물 있잖아요. 네네. 우리나라가 원래 정부종합청사 건물을 해방 이후에는 조선총독부 건물을 그냥 썼어요. 중앙청이라고 불렀거든요. 네. 그리고 67년에 세종로에 그 옆에 건물을 새로 지어요. 바로 김신조 사건 1년 전에.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사실 강남으로 다 내려갈 생각은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지금 이게 정말 분기점이 되긴 했네요. 네네. 강북에서는 청와대만 안 갔지 지금 다 내려간 거고. 근데 이게 확장이 아니라 이전인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뭐 강북 냅두고 강남 그렇게 개발을 하면은 그냥 확장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쵸. 근데 강북이 담당하던 도시로서의 기능을 정부가 김신조 사건 이후에 완전 정지를 시켜버려요. 제가 책을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사대문 안 구도심인 종로구, 중구, 서대문구에는 결혼식장, 호텔, 술집, 백화점, 도매시장, 뭐 제조업체, 대학 및 학원의 신설, 증설 다 금지합니다. 도로 확장과 도로 신설도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와, 열 손가락 꽉 찼어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저희가 기사 제목도 좀 볼게요. 네. 동아일보 78년 2월 도심의 결혼식장 장의사 신규 허가 불허. 뭐 경조사 금지하면은 뭐 여기서는 인간의 도리를 좀 금지한다는 그런 느낌인데. 그렇죠, 맞아요. 또 있어요. 매일경제를 보면은 1979년 2월 경제장관 협의회 도심의 대형 고층 건물 신축 금지 수도권 교통난 해소 대책 일환. 건물로 돈을 벌지 말아라. 네. 여기서 도심이 이제 종로구, 중구 이런 구도심인 네네네네. 거죠. 투자하지 말아라. 여기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네네네. 이 정도면은 뭐 강남으로 안 갈 수가 없네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까지 한 걸 보면 역설적으로 그때까지는 사람들이 호락호락하게 내려가질 않았나 봐요. 이게 쉽지 않죠. 1970년대 강남 개발 분위기를 보면은 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투기는 흥했어요. 주거는 망했어요. 투기는 어떻게 흥했냐. 사실 위에 조금 경부고속도로 얘기로 좀 돌아가서 정부가 땅을 사야 거기에 경부고속도로를 놓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이제 막 땅 주인한테 땅을 사야지 정부도 몰수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때도. 근데 그 땅을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창조경제스러운 방식을 사실 천재적인 방식이에요. 채비지라는 방식을 도입을 하는데 좀 어려운데요? 이게? 네, 어렵죠. 그래서 제가 조금 진짜 단순하고 쉽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역할극을 조금 동원을 해서 제가 정부고 클라라님이 땅 주인이에요.
제가 경부고속도로를 그렇죠. 강남 땅 주인. 제가 경부고속도로를 놓기 위해 클라라님의 땅 1,000만 원어치를 지금부터 살 겁니다. 아, 지금 돈이 없어요. 근데 살 거예요. 저한테 줄 돈이 없는데 네, 살 거예요. 땅을 사실 거예요? 네. 무슨 소리요? 돈 주고 사세요. 돈 주시면 되죠. 제가 이 땅을 개발을 하면 땅값이 오를 거 아니에요. 네. 오르잖아요, 솔직히. 그죠? 네. 오르면 사람들이 막 사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오르는 땅값이니까. 그죠? 그러면 제가 공짜로 사갈게요. 저 사람한테 돈 받으세요. 팔아가지고. 남한테, 제3자한테? 네. 아, 네. 근데 제가 개발해드렸잖아요. 네. 그럼 저 사람한테 돈 받으신 거 70%는 저 주세요. 제가 70이 아니라 정부가 제가 70? 네, 정부가 70. 아니 이게 무슨 이거는 강도예요? 뭐 아니면 뭐 양아치예요? 와. 하여튼 여기서 이제 정부가 가져간 70%를 채비지라고 합니다. 기분이 안 좋네요. 그런데 받을 수 있나요? 그럼요. 지금 강남 땅 주인 다 부자 됐잖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여기서 뭐 굉장히 불손한 말씀을 저한테 하셨지만 이게 정부가 약속은 지켰거든요. 근데 약속을 지키려면은 땅값이 오르긴 올라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올라야 저도 70% 가진 게 좀 이득이 되고 클라라 님도 30% 받으신 걸로 또 좀 떵떵거리면서 살고 그런데 올라야 되니까 정부가 땅 투기를 조장을 해요. 아, 땅값이 올라야 되니까. 네네. 그래서 땅값은 올랐는데 인프라는 아직 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못 살죠. 그렇죠. 그런 강남으로 투기는 흥했지만 주거는 망하니 강남으로 사람들을 실제로 건너갈 수밖에 없도록 만든 진짜 효과적이었던 정책이 그래서 여기 하나 더해집니다. 네. 이게 이런 정책은요. 동서와 고금을 가리지 않고 어디서든 통해요. 뭐죠? 네. 근데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 거예요. 아, 동서와 고금을 가리지 않는 클래식한 정책. 네. 그러면 오늘은 강북에서 강남으로 수도 이전급 이런 개발을 하게 된 배경, 김신조 무장공비 침투 사건, 그리고 이걸 성공시킨 채비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내려가지 않았던 강남을 성공적으로 개발시켰던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기대해 주십시오. 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